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 1 한 번에 통과하기 읽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듣기 부분이 1번부터 30번까지였고요 읽기 부분은 31번부터 70번까지 이렇게 4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읽기 부분에는 어떤 유형, 어떤 스타일, 어떤 타입의 문제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이 나옵니다. 소재 고르기, 빈칸 넣기, 세부 내용 확인하기, 중심 내용, 알맞은 말, 순서 파악, 문장이 들어갈 곳, 글 쓴 이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뒤에 어떤 예시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내용을 볼 때요. 먼저 상이어와 하이어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어휘가 있으면 이 가족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언니, 오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상이어, 이런 것들을 하이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상이어와 하이어를 이런 모양으로 묶어서 잘 모아서 알아두시면,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봅시다. 가족,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생,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외할머니, 외할머니가요. 어머니의 어머니고요.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절에는요.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있고요. 그래서 4개의 계절이다 라고 해서 사계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과일은 사과, 딸기, 복숭아, 참외, 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임준 선생님이 좋아하는 바나나가 빠졌네요. 또 임준 선생님이 좋아하는 파인애플도 빠졌네요.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준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일이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자, 나이는 19살, 20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봅시다. 10, 20, 30, 40, 50, 60까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나이를 나타낼 때 특히 어머니의 나이, 할아버지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이런 숫자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동생의 나이는 1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20 몇 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살, 20세면 20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30이라고 하고 여기는 40이라고 하고 여기는 50, 여기는 6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꼭 책을 찾아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거 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침은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첫 번째 뜻은 good morning, 그래서 morning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breakfas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얘기하면 아침, morning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breakfast, 아침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evening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dinner, 그래서 저녁 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뭡니까? 비빔밥, 불고기, 갈비, 떡볶이, 또 임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빠져있네요. 삼겹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다 한국 음식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샤브샤브라든가 후어구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사람들의 쌀국수, 퍼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듣기 부분에서도 설명했듯이 주말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오니까 주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재 고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요, 토픽, 화제 고르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면 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언니는 수영 선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영어 선생님, 수영 선수라는 것은요, 직업, 즉 영어로 얘기하면 job이 되겠죠. 그래서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 자, 빈칸 이것을요 괄호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empty bo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empty box요. 그래서 괄호 이렇게 생긴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방금 얘기했던 괄호가 나왔습니다. 즉 빈칸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고향에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탑니다. 어디에서 비행기를 타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런 장소 어휘가 나오면 여기에서 뭐 해요? 자, 공항에서, 공원에서, 우체국에서, 편의점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 이것을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죠. 공원에서 뭐예요? 산책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같이 걸어요. 데이트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체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체국은요, 편지를 또는 소포를 어때요? 보내다 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내다. 자, 지난 시간 듣기 부분에서요, 보내다와 똑같은 말 붙이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편의점에서는요, 라면을 사다 또는 라면을 먹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라면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다, 물건을 사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세부 내용 확인하기라는 말은요, 어떤 것이 맞아요, 어떤 것이 틀려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잘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거를 뭐냐면 네임카드죠. 네임카드, 한국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함에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김진수 씨의 명함, 네임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기자네요. 직업이 기자입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요. 방송국에서 일합니다. 맞습니까? 기자인데요. 리포터인데 어디에서 일합니까? 하나방송.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이 맞네요.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서울특별시 행북구 행운동 하나빌딩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에 회사가 있네요. 여기는 주소죠.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I can know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또는 뭐 간단히 줄여서 홈피라고 얘기하는데,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어드레스는 어떻게 씁니까?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at가 있겠죠. 한국에서는 골뱅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com이나 아니면 net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이메일 주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메일 주소가 없고요. 이건 뭐예요? 홈페이지 주소만 나와 있는 게 되겠죠. 자, 내용과 같은 것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친구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김밥도 먹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는 혼자 한강공원에 갔습니까?
아니요. 친구와 같이. 친구와 함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죠.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친구가 공원에서 김밥을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말에도 공원에 갈 거예요. 갈 겁니다. 네. 주말에 다시 한번 가려고 해요. 갈 거예요. 갈 겁니다. 맞네요. 5가 되겠고요. 친구가 저한테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이거는 몰라요.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중심 생각 고르기. 그러니까 어떤 글을요. 작게 해서 아주 짧게 요약하면 어떤 말입니까? 진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면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한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6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 회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저는 회사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몰라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어를 6개월 전부터 공부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어를 6개월 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왔습니다. 선생님 답이 2개네요. OX 문제가 아니고요. 중심 생각, 가장 중요한 말을 고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중심 생각은 아닙니다. 자, 이런 거 다시 한번 OX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말을 찾는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맞은 말 고르기에서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렇지만, 그리고 이런 접속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렇지만, 그리고가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so가 될 수 있고요. 여기는 but, however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도 역시 but, however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and then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and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할 때 사용합니다.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아우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운동을 많이 하다, 많이 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머리가 아파서 아우서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but 그녀는 많이 먹어요. 그러나 살이 안 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많이 먹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요? 그 다음 이 옷은 예쁘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다. 뭐라고 그래요? 예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많이 먹으나 예쁘나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거는 잘 안 쓰는 표현이고요.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는 지만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선생님이 그러나와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bu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지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그러니까 반대가 될 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ut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국어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렵다,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추워서 나가기 싫어요. 그렇지만 나가야 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나가기 싫다,
싫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추워서 나가기 싫지만 나가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을 봅시다.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조건일 때 사용합니다. 네가 청소해. 그러면 나는 설거지를 할게 라고 얘기했죠. 네가 청소하면 나는 설거지를 할게. if 네가 청소하면 그 다음에 나는 설거지를 할게. and then 나는 설거지를 할게.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네가 청소하면 네가 청소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여기는요. 네라고 써 있는데 왜 선생님은 자꾸 니라고 발음을 해요? 자, 이거는요. 한국 사람들이 네라고 발음을 할 때도 있고요. 니라고 발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는 내가 이렇게 두 개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니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이 나올 거예요. 붙여봅시다. 붙이면 뭐가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if you 이쪽으로 가다 병원이 나올 거예요. and then 병원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일 쉽죠. 그는 얼굴이 잘생겼고 키가 큽니다. 그리고 성격도 좋습니다. 키가 크다, 키가 크고. 그는 얼굴이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누구예요? 임준 선생님이시죠. 네. 자, 나는 한국어를 잘한다. 그리고 영어도 잘한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요. so, but, and then, but, and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if를 추가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접속사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이런 한국어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자전거를 땡땡 학교에 갑니다. 자전거로 가면 지하철로 갈 때보다 시간이 30분쯤 더 걸립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면 운동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가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기분도 좀 안 좋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자, 자전거로 가다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전거를 땡땡 가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전거를 타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교통수단, 그러니까 자전거, 버스, 지하철, 비행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에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회사에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요. 회사에 가요.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순서를 파악하여 나열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정답은 다, 가, 나, 라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가나다라가 있는데요.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순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맞는 순서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언제 자주 일어납니까? 여름에요. 여름에는 덥다. 그래서 음식이 상하다. 음식이 상하다라는 일이 많이 있죠. 음식이 상해요. 잘못됐어요. rot.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fresh예요. 겨울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배가 아프지 않아요? 아니요.
배가 아픕니다. 왜 배가 아파요? 겨울에도 음식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지 않아요. 겨울에도 추울 때가 있고 따뜻할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따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겨울에도 여름에 많이 있는데 겨울에도 상한 음식을 먹고 병이 나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얘기합니다.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아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러나 겨울에도 음식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겨울에도 음식을 잘 보관하려면 냉장고처럼 온도가 항상 같아요. always. 항상 똑같습니다. always same. 그래서 항상 똑같은 곳에 음식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나다가라.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에 들어갈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늦은 밤까지 경복궁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은 밤에도 산책을 하기가 편하고 밤에 가면 아름다운 야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야경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복은 경복궁 근처에서 빌릴 수 있는데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예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여기에 야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한복을 입고 있으면 더 예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가 나온 이 문장. 이렇게 이유가 나온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이것이 이유가 되니까요. 앞에 이렇게 해요. 왜요? 그리고 이유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찾아보면요. 요즘은 늦은 밤까지 경복궁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은 밤에도 산책을 하기가 편하고 밤에 가면 아름다운 야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고요. 관광객들은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야경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복을 입고 야경을 즐겨요. 한복을 입고 야경을 즐깁니다. 왜요? 왜라는 질문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여기 보면 야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한복을 입고 있으면 더 예뻐요.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야경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글 쓴 이유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항상 저희 스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는 12월 8일부터 2달 동안 스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올 겨울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스키 교실도 운영될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키 교실에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스키를 배울 수 있고 스키복도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스키장에서 썼네요. 자, 왜 윗글을 썼는지 맞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썼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든가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 왜 썼습니까?
고객이라는 것은 손님을 얘기하는 거죠. 손님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다. 선생님 여기 보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뒤에서부터는요. 다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12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2달 동안 스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스키 교실 클래스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안내하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스키를 배울 수 있고 스키복도 빌릴 수 있어요. 스키복도 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안내해 주려고 뭐에 대해서? 스키장 이용에 대해 안내해 주려고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열려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읽기 부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설명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임준 선생님이요. 이걸 빨리 얘기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빨리빨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의 이름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요. 기역이 되겠습니다. 기역이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니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디귿이 되겠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 차카 타 파 하. 자, 이 친구들 이름을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니은이 되겠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요.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비읍을 가지고 와서 쓰면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을 보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쓴 다음에 다시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비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의 이름은 뭡니까? 여기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니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요. 여기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지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미음이 되겠죠. 자, 이 친구의 이름은요. 이응이 되겠고요. 이 친구는 치읒. 이 친구는 지읒이 되겠고요. 이 친구는 키읒이 됩니다. 이 친구는 티읒이 되겠고요. 이 친구는 피읒이 됩니다. 이 친구는요. 히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것은 왜 얘기하지 않아요? 아, 이것은요. 아주 조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면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조금 다르게 기역,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스페셜 케이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스페셜 케이스 이 부분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디귿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페셜 케이스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시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요. 어떤 것의 이름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스페셜 케이스가 3개 있다. 기역, 디귿, 시옷 이렇게 3개의 스페셜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어휘와 문법을 가지고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